분옥 씨, 오늘 점심 준비 좀 해줘요. 어차피 할 일 없잖아요. 박춘자 씨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좀 하고요. 이번 주에 안 했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김봉식 회장님이 거들었습니다. 분옥이는 말이 없어서 시키기 편해. 문제도 안 일으키고. 다른 분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참는 것이 익숙했으니까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운과 축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분옥, 올해로 71살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경로당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침 7시 반. 문을 열고 들어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어제 남은 찻잔들을 설거지했습니다. 8시쯤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춘자 씨가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인사를 했지만 그녀는 고개만 까딱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전 내내 저는 자비를 했습니다. 청소, 설거지,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누군가 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화투를 치거나 수다를 떨었고 저는 혼자 걸레질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춘자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분옥 씨, 오늘 점심 준비 좀 해줘요. 어차피 할 일 없잖아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괜히 말해봤자 분위기만 어색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대충 만들었지만 그래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점심을 차려놓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봉식 회장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간이 좀 짜네. 다음부턴 싱겁게 해요. 저는 죄송하다고 말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네 손자가 좋은 대학에 갔다는 이야기, 누구네 며느리가 효도를 잘한다는 이야기. 저도 며느리 서연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면 분위기가 끊기는 것 같아서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오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냈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가끔 박춘자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분옥 씨, 물 좀 떠다 줘요. 일어나기 귀찮아서. 저는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경로당을 정리하고 나오는데 박춘자 씨가 다른 분들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옥이? 말도 없고 시키기 편해서 좋아. 문제 안 일으키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 서연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경로당은 어떠셨어요? 응, 좋았어. 오늘도 재미있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도 재미있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걱정할까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연이는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71년을 살면서 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참고 양보하고 조용히 지내는 살.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 드셨냐고. 저는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누가 끓였냐고 묻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가 끓였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약간 굳는 것 같았지만 저는 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손자 이야기로 날씨 이야기로 며느리가 더 이상 경로당 이야기를 꺼내지 않길 바라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로당에서의 일상은 변함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장 먼저 도착해서 가장 늦게 떠나는 사람이었고 청소와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박춘자 씨가 제게 화장실 청소까지 시켰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며느리 서연이가 제 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봉투였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옷장 정리하다가 우연히. 서연이는 서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3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는 작은 사업으로 돈을 좀 벌었고 남편은 동네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경로당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노인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그래서 저희는 땅을 샀습니다. 건물을 짓고 설립 자금도 대부분 저희가 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티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저 동네를 위한 일이라며 소유권이나 명예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동네 분들에게 맡겼고 저희는 그저 한 명의 이용자로 조용히 지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경로당 땅이잖아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이름은 정분옥. 제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자동으로 제 명의로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남편이랑 같이 만든 거야. 그럼 어머니가 주인이시잖아요. 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알아버렸고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괜히 말 만들기 싫어서 그냥 맡겨둔 거야. 남편도 그러길 원했고 우린 명예나 그런 거 바라지 않았어. 그냥 동네 어르신들이 편하게 쓰시길 바랐을 뿐이야. 서연이는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설립 당시 계약서도 있었고 초기 자금 지원 내역도 있었습니다. 총 3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30년 전 가치로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럼 경로당 사람들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 알면서도 참으신 거예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싸우기 싫었다고, 조용히 살고 싶었다고, 나이 들어서 혼자 있기 싫었다고, 어떤 말도 며느리를 납득시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거실로 나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운영 현황, 정부 지원금 내역, 후원금 사용 내역까지 점점 더 많은 정보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경로당이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매년 수천만 원씩. 근데 사용 내역이 투명하지 않네요. 그리고 어머니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임대료도 안 내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동네 어르신들이 편하게 쓰시면 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냥 넘어가자. 괜히 시끄러워지면. 어머니, 안 돼요. 이건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말리고 싶었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연이는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보며 무언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운영 규정, 토지 사용 계약, 정부 지원금 사용 지침까지. 며느리는 철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판을 뒤집는다는 것이, 경로당 사람들과 싸우게 된다는 것이, 동네에서 소문이 날 것이, 그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경로당 안 가셔도 돼요. 제가 처리할 게 있어요. 서연아,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마. 나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 며느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옳은 일이에요. 30년 동안 어머니가 베푼 선의를 그 사람들이 악용했어요. 이제 바로잡을 시간이에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 한편에서는 며느리가 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30년간 참아온 모든 것을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길. 하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복수를 원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는 아침마다 일찍 나가서 늦게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불안했습니다. 며느리가 경로당에 찾아가서 사람들과 직접 부딪힐까봐, 동네에 소문이 날까봐, 며느리가 저 때문에 나쁜 사람으로 오해받을까봐. 넷째 날 저녁 저는 며느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나 때문에 시끄럽게 하지 마.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며느리는 소파에 앉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전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정리하러 가는 거예요. 정리.
그 단어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먼저 변호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경로당 토지 소유권과 사용 계약에 대해 상담을 받았고, 현재 경로당이 정분옥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법적 검토를 받았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며느리는 구청 복지과에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 현황과 정부 지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공식적인 감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며느리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 태도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자료에는 경로당의 지원금 사용 내역, 운영비 지출 명세, 그리고 실제 사용처가 불분명한 항목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년간 누적된 금액은 상당했고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구청에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30년간 아무 말 없이 참아왔던 모든 것이 이제 정리될 것이라는 기대감.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서연아, 그런데 경로당 사람들이 나한테 화내면 어떡해? 어머니, 그 사람들은 화낼 자격이 없어요. 어머니 땅에서 어머니가 만든 공간에서 정부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어머니를 하인처럼 부렸잖아요. 며느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참고 살아온 저에게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싸움 없이 조용히 사는 것이 제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며느리의 말대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경로당 앞에 공문이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제 휴대전화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춘자 씨였습니다. 분옥 씨, 오늘 경로당 못 나와요. 구청에서 감사 나온다고 운영 중단이래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모른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아직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자신이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고. 며칠 후 며느리가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구청 감사팀이 경로당의 모든 서류를 조사했고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금의 부적절한 사용, 운영비의 불투명한 지출, 그리고 토지 소유주에게 아무런 허가나 계약 없이 사용해온 점까지 모든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김봉식 회장과 운영진이 지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영수증 처리가 엉터리였고 실제로 경로당 운영에 사용되지 않은 돈이 상당했습니다. 구청은 즉시 운영진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했고 경로당은 당분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소식은 동네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김봉식 회장이 지원금을 유용했다는 사실에, 그리고 경로당 땅의 진짜 주인이 조용히 지내던 정분옥이었다는 사실에 저에게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과하는 전화, 사정을 묻는 전화, 도와달라는 전화까지. 박춘자 씨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분옥 씨,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어요. 당신이 주인인 줄. 미안해요.
저는 전화를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일까요? 하지만 저는 역시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괜찮다고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들한테 괜찮다고 하시면 안 돼요. 진심으로 반성해야 해요. 알아. 근데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화내는 거 못해. 며느리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화내지 않으셔도 된다고, 자신이 대신 정리하겠다고. 저는 며느리를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평생 누군가 저를 이렇게 지켜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누구도.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일주일 후 구청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경로당은 재개관할 예정이지만 운영진은 전원 교체되며 새로운 운영 규정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주인 정분옥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 방침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구청 담당자와 여러 차례 미팅을 가졌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준비한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경로당 이용 규칙, 상호 존중 원칙, 갑질 금지 조항까지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어머니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그 서류를 보며 울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평생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존중받는 살.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로당 앞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재개관 일정과 함께 새로운 운영 원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서연이와 함께 그 안내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팔을 잡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안내문에는 경로당 이용 규칙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상호 존중의 원칙, 특정인에게 업무 강요 금지, 갑질 행위 시 이용 정지 조항까지.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경로당은 고 김재민, 정분옥 부부의 기부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정분옥님의 소유입니다. 제 남편 이름과 제 이름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재개관 날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경로당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새로운 운영진 분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깊이 인사를 하며 감사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앞으로 잘 운영하겠다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새 운영진과 함께 준비한 운영 계획서를 설명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투명하게 사용하고 매달 회계 보고서를 공개하며 모든 이용자가 평등하게 대우받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어머니의 공간입니다. 존중 없는 사람은 한 명도 남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싶었지만 감히 요구하지 못했던 것.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자란 세대였기에 제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가 말하지 못한 것을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경로당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회원들 중 일부는 돌아왔고 일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박춘자 씨는 한 번 얼굴을 비췄지만 이내 불편한 듯 자리를 떴습니다. 김봉식 전 회장은 아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사람들이 경로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청소를 시키지 않았고 설거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저에게 먼저 자리를 권했고 차를 대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낮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높은 곳으로 올라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 온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분옥 씨 30년 동안 아무 말 안 하시고 계셨다면서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들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경로당에 가는 것이 두려웠고 사람들의 무시와 모욕에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면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며느리에게 짐이 될까봐 참았습니다. 힘들었죠. 근데 참는 게 익숙했어요.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는 삶에 대해, 존중받는 삶에 대해.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참았던 것은 미덕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변화가 무서워서, 갈등이 싫어서 그저 순응했던 것뿐이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며느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참는 건 미덕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를 울게 한 사람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존중은 당연한 거예요. 요구해야 하는 게 아니라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제가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 싸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한 달 후 저는 경로당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손뜨개 교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배우고 싶어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새 운영진에게 제안했고 그들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저는 강사로 나서서 다른 할머니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쳤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분옥 씨, 가르치시는 것도 잘하시네요. 왜 진작 안 하셨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아니, 기회를 만들 생각을 안 했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튀는 것이 싫었고 조용히 있는 것이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위해 싸워준 덕분에 저도 조금씩 변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며느리와 함께 경로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을 바라보며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이곳을 만들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동네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중간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들을 수 있을까요? 당신이 원했던 경로당이 이제야 제대로 된 모습을 찾았다고. 그리고 당신의 아내를, 당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아내를 며느리가 대신 지켜주었다고. 며느리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참지 마세요.
뭐든 말씀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지켜지는 살. 참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 싸워주는 살. 그것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참지 않겠다고. 힘들면 말하겠다고. 경로당 문 앞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이곳에서 30년간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받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이곳은 진짜로 제 공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판을 뒤집었습니다. 소리 없는 복수였지만 그 누구도 다시는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존중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